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들 교과서 142쪽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지구촌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플라스틱 때문에 고통받는 해양 생물들, 그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다. 산호초들도 간다. 그래서 이 피해들이 결국 돌고 돌아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줄이고 앞으로도 발전을 해 나가면서 생태계도 보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더 상세히 알아보고 지도에 표기하거나 신문 기사를 써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알아봅니다. 지구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를 해봅니다. 자, 오늘은 지구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모습들을 개인적 차원 그리고 기업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관련 영상을 뒤에다 넣어 둘 테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지구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나 전 세계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정리해 보는 시간까지 해서 2시간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플라스틱이랑 비닐이 지구촌 생물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닐봉지 혹은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비닐봉지 관련 내용입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새해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닐봉투 무상 제공만 금지됐던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내일부터는 돈을 내도 비닐봉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봉투는 계속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또 지금까지 허용됐던 제과점도 새해부턴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비닐 사용 금지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새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각종 비닐에 대한 재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됩니다. 네,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게 되면은 예전처럼 이마트가 적혀 있는 봉지라거나 뭐 롯데마트라거나 다른 마트도 마찬가지고 비닐봉지가 제공되는 것이 이제 없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종이봉투를 주거나 아니면은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거기에 짐을 담고 오거나 이제 그게 아니면은 개인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도록 바뀌고 있죠.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재래시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관련 영상은 이 수업 뒤에 넣어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일당 비닐봉지 사용량 보시죠. 자,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420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장 넘게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편의점을 가건 어디를 가건 비닐봉지를 그냥 쉽게 사용을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 보게 되면은 핀란드의 100배 이상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비슷한 수준의 독일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6분의 1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비닐봉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쓰는 비닐봉지의 양은 독일의 6배, 핀란드의 100배가 된다고 한다. 비닐봉지로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대형 할인점, 제과점,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었다. 자,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뿐만 아니라 세탁소의 비닐, 일회용 비닐 장갑, 식품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랩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재활용 업체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해외에서 장을 보면은 보통 종이봉투를 많이들 활용을 합니다. 종이봉투 같은 경우에는 얘를 버린다고 한들 혹은 또 바람에 날려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한들 비를 한번 맞으면은 자동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연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어, 이어서 이제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시죠. 전 세계에서 해양 쓰레기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4개국의 해양 쓰레기 정부 대표와 연구기관 및 NGO 단체 회원들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부산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각국의 해양 쓰레기 관리 현황과 대처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해양 쓰레기가 많이 모여서 마치 섬처럼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인이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이 쓰레기에 책임이 있는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흘러가는 이 해류를 분석을 해서 쓰레기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물을 쳐두고 이 그물에 모인 쓰레기들을 걷어내서 바다에서 건져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서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개국 대표와 연구기관, 비정부 기구, 회원들이 모여서 해양 쓰레기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선생님이 다른 나라 갔었던 사례를 한 개 얘기를 해주면은 오른쪽 내용도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독일에 갔었을 때 일입니다. 독일에 가니까 마트에 들렀는데 생수, 이 물통 하나가 500ml에 한 2, 3천 원씩 하는 거예요. 한 1.5유로, 2유로 이 정도씩 하더라고요. 물이 왜 이렇게 비싸 하고 이제 그 물을 어쨌건 간에 마셔야 되니까 사서 마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물통을 찌그러뜨려서 반납을 하게 되면은 1유로를 돌려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물 가격은 우리나라랑 동일하지만은 이 플라스틱을 내가 버리는 경우에는 돈을 더 내게 되는 것이고 재활용품으로 잘 반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재활용을 해서 환경을 아낄 수 있으니까 돈을 돌려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값은 똑같이 500원 정도 하지만은 이 플라스틱 통을 반납하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버리게 되냐에 따라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500원에서 2,000원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90%에 가까운 이제 활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플라스틱이 절반 이상은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재활용되는 절반조차도 제대로 된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되기보다 산업용 폐기 쪽으로 재활용된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구촌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 플라스틱 줄이기, 일회용품 줄이기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환경단체인 대전 녹색연합은 최근 한 달 동안 플라스틱 빨대 안 쓰기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빨대를 요구하는 손님에게 종이나 유리로 된 친환경 빨대를 제공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환경 캠페인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에 가거나 이제 커피 같은 거를 부모님들이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제 플라스틱 빨대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도 보시게 될 겁니다. 일부 매장, 특히 이제 스타벅스라거나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로 된 빨대를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몇몇 카페에서도
빨대가 필요 없는 이제 플라스틱 컵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하는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플라스틱을 줄이고 환경을 조금 더 보존하자라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처음 종이 빨대를 사용해 보면은 이게 물에 녹아서 흐물흐물거리고 조금 불편한 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제 만들어 나간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도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연에 피해를 덜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일회용품 줄이기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미국 말리부 해안가의 한 거리 음식점. 이곳에선 플라스틱 제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빨대와 컵 뚜껑은 종이, 식기류도 모두 천연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자, 뒤에 영상 끝나고 나서도 넣어줄 텐데 요즘에는 이제 일회용 제품조차도 자연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재질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종이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조류라거나 다양한 재질의 그 자연적인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얘가 사용을 하고 나서 버려졌을 때 자연적으로 소멸돼서 자연 속으로 섞여갈 수 있도록 그 순환이 되는 재질의 물건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친환경 빨대 내용도 한번 보시죠. 빨대 내용이 많네요. 실제로 이 빨대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인근 해변의 다른 식당에서도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고 대신 속이 빈 파스타로 만든 빨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유리나 대나무,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빨대에다 해초나 곡물로 만든 먹는 빨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먹는 빨대. 뭐 좀 참신하고 재밌는 것 같죠? 자, 물에 쉽게 녹지 않으면서 이제 먹고 나서 이것이 자연으로 버려진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재질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 주변의 일회용품들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절약하기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 주변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꿀팁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전열등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일반 형광등보다 LED 등으로 바꾸게 되면 전력 소모가 줄어들게 되고요.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뽑아두는 것이 꼭 켜 있기만 하더라도 전기가 자동으로 통해서 낭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뽑아두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여기도 나왔지만은 냉장고가 가득 차 있게 되면 안에서 공기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냉장고를 너무 가득 채워놓기보다는 한 절반 정도만 채워두는 방향으로 하면은 에너지가 더욱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 다가와서 이제 매우 추운데 이제 집안에서도 팬티만 입고 뭐 속옷만 입고 온도를 뜨겁게 올리기보다는 온도를 조금 낮추더라도 여러분들이 내복을 입고 집안에서도 뭐 수면 양말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해서 온도를 조금 그 난방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용을 하시면은 에너지가 절약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꾼다면은 친환경적으로 노력하는 기업들의 물건을 조금 더 사야겠죠. 그래서 기업들도 환경을 보존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시죠. 화장품과 샴푸 등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물류센터입니다. 비닐 에어캡, 일명 뽁뽁이 대신 종이로 제품을 싸고 상자 속 공간도 종이 재질의 완충제로 채웠습니다.
이렇게 줄인 포장 비닐이 지난해 94톤, 전년 대비 70%나 줄었습니다. 택배 상자도 재활용을 어렵게 했던 비닐 코팅이나 화려한 색상을 빼고 테이프도 종이 재질로 바꿨습니다. 분리수거할 때 별도 분리 없이 바로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매장에 있는 화장품은 모두 친환경 잉크를 사용한 종이 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용기도 플라스틱 대신 유리병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생활 속 폐기물에 대한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고요. 환경까지 고려하는 개념 소비자들이 확대되고 있어서 친환경 이런 포장재 적용을 더 확대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비닐 포장 같은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택배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 많이 받아보시게 될 텐데요. 부모님께서 주문한 종이 택배 상자 그냥 버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거기에 테이프라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으면은 재활용할 때 이 테이프를 다 제거하는 비용이 따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붙이는 테이프 같은 경우도 비닐이 아니라 종이로 만들어서 붙여서 재활용이 바로 되도록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요. 안에 들어가는 뾱뾱이라고 불리는 이제 비닐 충전재들도 종이로 많이들 바꾸고 있죠. 영상 뒤에 넣어둘 관련 사례들을 여러 개 넣어둘 텐데 한번 다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은 많은 재질들을 비닐을 대체해서 종이를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 많은 사례들을 접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왕이면은 똑같은 걸 시킬 것 같으면 자연을 조금 더 보호하는 기업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아이스팩이 있는데요. 아이스팩은 안에 들어가는 용액이 자연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심지어 이게 재활용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아이스팩을 안에 있는 내용물을 물로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영양제라거나 다른 것들로 식물 영양제라거나 다른 것들로 채워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소재로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알았으니까 택배를 받아 보셨을 때 내가 재활용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고 어떤 기업이 내가 재활용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지 잘 생각해서 관련된 기업 물건을 더 많이 사주시면은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구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지구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과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 한번 봐주시고요. 영상 뒤에 선생님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줄이는 방법 혹은 그런 사례들 여러 개 영상 넣어둘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실천 다짐을 다음 시간에는 국가와 세계의 노력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146쪽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들을 내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지 미리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합시다. 뒤에 영상 꼭 봐주세요.